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가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입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건 좀 몰랐던, 좀 당황스럽다, 너무 갑작스러운 입원이다, 뭐 이렇게들 보더라고요. 그렇죠. 갑자기 입원하신 게 맞고 검사를 많이 했다는데 눈에 핏줄이 터지고 그래서 담당 의사가 응급실 갔더니 입원을 권유했다. 그렇게 하니까 많이 아프신 게 맞겠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겹쳤다고 봐요. 아프신 분에게 왜 아팠냐 이럴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한다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본인이 한 10개월 정도 당대표를 했는데 편한 날이 있을 수가 없었죠. 최근에 와서는 본인 거취에 대해서 압박이 많았고 전날 의총도 있었고 의총 과정에서 나온 의원들의 의견이 아마 본인 예상보다는 훨씬 더 본인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일부 최고위원들이 아마도 장동혁 대표 퇴진에 찬성한 듯한 움직임이 조금씩 들리다 보니 이러다가 지도부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갔다면 이럴 수 있죠. 예. 네, 입원하신 거는 이제 아프시니까 쾌유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근데 다만 시기상 공교로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2025년 작년 12월 3일 이후에 불법 계엄 1주년 맞아가지고 당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을 때, 네. 근데 윤한홍 의원까지 나서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을 때 그때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한번 정치적으로 돌파를 했었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 제명한 다음에는 또 정책 위기가 생기니까 그건 단식을 통해서 또 돌파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 장동혁 대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방미를 했죠. 근데 이번엔 또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또 입원을 하는, 공교롭게도 입원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정치적 해석을 이게 물론 몸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정치적 위기에 내몰린 장동혁 대표의 현실을 보여주는 또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국면 전환용 카드지 않냐, 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건데, 장동혁 대표는 이제 업무 복귀 의지가 강한데 혈압이나 혈액 검사 등에서 좋지 않은 징후가 있어서 지금 퇴원을 못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제1야당 대표 다 보니, 그리고 지금 거취에 대해서 너무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그래서 이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거취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스케줄을 잡아야 되나, 뭐 이런 시각들이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버티는 주요한 논거 중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대안이 없다. 두 번째는 지금 참정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인데 제가 보니까 어차피 지금 이렇게 아프셔서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프신데 어떻게 해요 그 해결을. 당무도 지금 하실 수가 없고. 근데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니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이제 국정조사도 이제 돌입하면은 40일, 50일 사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건데 그 기간 동안에 당무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정조사 끝나고 나서는 비대위 형식으로라도 일단 넘어간 다음에 그걸 비대위를 얼마나 지속할지는 알아서 결정하실 문제겠지만 총의를 모아서 이 리더십을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고 질질 끌고 가면 지금 이 몸 아프신 것도 계속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아프시다니까 이제 다들 자제를 하는데 예. 시간이 계속 지나는데도 버티기 모드로 제가 이제 다육이 정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식물 중에 이제 다육이라고 있잖아요. 방에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 아이고, 참. 물도 안 줘도 살아 있고 죽은지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돌아보니까 있더라. 계속 버티는 거죠. 그렇게 가면은 국민의힘 내용은 계속 심해질 거고요. 언제까지 한동훈 복당 이거 가지고 싸울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홍이라는 것도요. 네. 서로 간에 에너지가 쎄야 있는 겁니다. 물론 불화는 하고 있겠죠. 근데 내홍까지 가려면 이거 절대 못 물러나 하는 세력이 한 절반 정도. 아니야 물러나야 돼 하는 세력이 절반 정도. 이래야 이제 각이 서지고 무슨 회의할 때마다 면전에서 서로 다투고 하는 건데 그 단계가 이미 넘어갔어요. 그냥 절차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정도지. 의총에서도 나왔지만은 거의 의원들도 많은 분들이 과반입니다. 일단은 몇 프로까지 말은 못해도 과반은 확실해요. 장동혁 대표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되면 안 된다는 거에 과반이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부가 말씀하신 대로 다육이처럼 존속을 한다 하더라도 기능을 못합니다. 기능을. 그러면 없어진 기능을 누군가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원내 지도부가 그걸 다 떠안아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경태 의원도 어차피 대표로서 리더십을 이미 상실한 상태지 않냐, 그러면서 병원에 간 김에 더 푹 쉬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어쨌거나 당장 사퇴하라는 그 당내 분위기가 있었는데 결론은 나지 않고 계속 공회전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을 전 사퇴, 또 내년 봄 사퇴, 그러면서 이제 계속 후퇴선이 밀리고 있는 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그렇게 다 이제 뭐 내부적으로 절대 다수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고 보기에는 뭐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좀 비교를 해보니까 네. 저희 민주당은 확실히 좀 야성이 있어요.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다 들이받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결판이 빨리 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어제 1시간 내내 얘기했었어요, 그죠? 근데 국민의힘은 조금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제기를 하고 또 숙고를 하고 또 누구가 총대를 맬 것인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점잖은 정당인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 당대표를 누가 결정하는가, 그건 뭐 국민의힘에 보이지 않는 그 기득권들 있잖아요. 일종의 당권파, 진짜 당권파. 그러면 이들은 저는 이미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럼 이들이 그래서 지금 뭐 들어보면은 지금 서류 접수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당대표 누구로 할 것인지. 근데 시간표로 따져보면 이제 곧 휴가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선관위 특조라든지 특검이라든지 그걸로 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국정감사 옵니다. 국정감사하고 예산 정도 네. 돌아와요. 그러면 그 정도의 당권파가 서류 면접 보고 면접까지 다 보고 낙점을 할 겁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이 형식으로 가긴 간다. 네. 광고 듣고 네. 오시죠.